미국 ETF 팔았는데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입니다. 미국 ETF로 돈을 좀 벌었다던 친구가 다음 달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ETF 세금 많이 뗀다던데 대체 얼마나 떼는 거냐고요? 일단 세금은 번 돈에서 15.4%를 뗍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수익이 났으면 거기서 세금 15만 4천 원을 떼고 84만 6천 원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15.4%는 세금 이야기고요.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왜 문제냐고요? 세금은 한 번 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 매달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투자를 그만둬도 한 번 올라버린 건보료는 계속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대수냐고요?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다는 것은 배우자나 부모님이 내 직장 건강보험에 공짜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ETF 수익이 기준을 넘는 순간 그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매달 수십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게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무서워. ETF 안 할래. 하시면 안 되겠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는 곳과 파는 순서만 바꾸면 이걸 거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자고요. 제가 2026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으니 끝까지 보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순서를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째, 건보료가 실제로 어떻게 오르며 왜 세금 폭탄이 되는지. 둘째,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세금이 왜 완전히 다른지. 셋째, 건보료 안내는 매도 순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째, 어떻게 주식을 팔았는데 건보료의 늪에 빠지게 되는가? 아까도 말했듯 많은 분이 15.4% 떼면 끝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정말 문제는 피부양자 탈락과 그로 인한 매달 추가 건보료 납입입니다. 주식을 팔았을 뿐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매달 수십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달. 무섭지 않나요? 이유부터 살펴보죠. 국내 상장 미국 ETF, 타이거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것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ETF를 팔 때 15.4%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ETF를 팔 때 세금을 자동으로 떼가는 것.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산정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수익이랑 배당 수익을 합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전액이라는 단어입니다. ETF 수익이 1,200만 원이었다면 기준을 200만 원 넘겼다고 200만 원만 합산되는 게 아닙니다. 1,200만 원 전부가 건보료 기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건보료 합산 기준과 피부양자 탈락 기준, 숫자가 달라요. 건보료 합산은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 탈락은 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입니다. 같은 기준인 줄 아시는 분 많은데 달라요. 금융소득 1,500만 원이면 건보료 합산은 시작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아직 유지됩니다. 2,001만 원을 넘는 순간 탈락이에요. 결과적으로 제일 치명적인 것인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지금 배우자나 부모님이 내 직장 건강보험에 공짜로 올라가 계시죠? 이분들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직접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직장보험 혜택 없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매달 새 청구서가 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배우자의 ETF 수익이 연간 2,100만 원이 나면 그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연간 2,100만 원, 매달로 따지면 약 175만 원 수준의 수익입니다. 괜히 투자 수익 때문에 매달 건보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손해가 나거나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건보료는 계속 날아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순서를 바꾸면 해결이 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에 따라 이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 잘 들어주세요. 이거 다른 채널들에서도 잘 안 다루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저 재민맨이 나서기로 한 것이기도 하고요.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의 차이는 같은 ETF이지만서도 서로 다른 법 아래 있습니다. 같은 S&P 500을 추종해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즉 타이거나 코덱스처럼 국내 거래소에서 사는 것들은 수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15.4% 원천 징수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즉 이자 배당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더 높은 세금이 붙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건보료 합산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해외 상장 ETF, 즉 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SPY나 QQQ 같은 것들은 다릅니다. 수익이 양도소득으로 잡힙니다. 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익에 내는 세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예요. 세율만 보면 더 높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연 250만 원은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둘째,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큰 차이죠.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 기준에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 수익이라도 국내 상장 ETF라면 배당 소득세 15.4%, 약 154만 원. 그리고 금융소득 1,000만 원을 넘었으니 건보료 합산도 시작됩니다. 해외 상장 ETF라면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에 22%, 165만 원. 건보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세율만 보면 국내 15.4%가 해외 22%보다 훨씬 저렴해 보이죠? 그런데 국내는 건보료 합산이 시작되는 순간 추가 부담이 붙습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연간 수십만 원, 피부양자 탈락까지 이어지면 연간 수백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세율만 보면 해외가 높아 보이는데 건보료와 종합과세 효과를 포함하면 오히려 총 부담이 더 적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뉴스 보셨을 겁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요. 이게 ETF에도 적용되는 줄 아시는 분 많은데요. 안 됩니다. ETF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내 상장 ETF를 가진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뉴스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드디어 오늘의 핵심 세 번째입니다. 건보료 늪에 안 빠지는 방법. 사는 계좌와 파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집중해 주세요. 결론은 사는 계좌와 파는 순서만 바꿔도 세금과 건보료를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 가입자의 소액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1,000만 원 미만이면 건보료 합산은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커지거나 피부양자 지위가 걸려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계좌와 투자 방식 선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사는 계좌, 파는 순서만 바꿔도 세금과 건보료를 막을 수 있다니 이제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ISA 계좌를 이용하세요. 정부가 만든 세금 혜택 전용 통장입니다. 이 안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ISA 안에서 나온 수익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도 유리합니다. 플러스 수익이랑 마이너스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하고 그 후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의 9.9%만 냅니다. 여기서도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ISA는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상은 9.9%를 냅니다. 그래도 일반 계좌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죠. 일반 계좌에서 600만 원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 약 92만 원인데 ISA에서 같은 수익이면 200만 원 비과세 후 나머지의 9.9%, 약 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손실도 함께 있다면 손익통산으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ISA는 세금 울타리예요. 이 안에서 수익을 내면 건보료 늪에 아예 안 빠집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이나 IRP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 이후를 대비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는 계좌예요. 이 안에 ETF 수익도 건보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다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죠. 연 900만 원 한도 기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돌려받습니다. 절세와 건보료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산 매도와 해외 상장 ETF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기준 아래를 유지하면 건보료 합산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이라 건보료에 잡히지 않고요. 혹시 이미 투자 수익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어버린 분들 걱정 마세요. 탈락한 직후라도 안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득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처음 4년간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첫 해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감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세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잘 팔아서 더 벌고 세금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절세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쓰면 됩니다. 모를 때랑 알 때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국내 상장 미국 ETF 수익은 배당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산정에 합산됩니다. 둘째,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은 건보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S&P 500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셋째, ISA와 연금계좌로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면 세금과 건보료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진짜 청구서, 이제 뭔지 아셨죠? 모르고 그냥 팔면 세금 내고, 건보료 오르고, 피부양자 탈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지켜집니다. 오늘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리며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으로 해주세요. 그럼에도 앞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재민맨에게 물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잘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재민맨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RP로 ETF를 사면 세금이 공원이 되는지 연금계좌 투자를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이상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